행복한 가정을 위한 여행 8번째 시간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한 주간 동안도 잘 지내셨습니까? 날씨가 춥지만 여러분 마음만큼은 따뜻한 그리고 아름다운 대화가 가득한 가정이 되기를 부탁합니다. 이제 8번째 시간을 시작하겠습니다. 몇 년 전에 한 해를 마감하는 사자성어 중에서 어미도종이란 말이 선정되었습니다. 이 어미도종이란 말은 귀를 막고 종을 훔친다, 그런 의미가 있는 단어입니다. 진날에 범씨라는 사람이 가정이 망했습니다. 근데 그 집이 망하니까 도둑들이 쉽게 그 집에 침범해서 그 집의 물건을 가지고 갔습니다. 근데 어떤 도둑이 범씨의 집에 들어가서 종을 훔치는데 너무 무겁고 크니까 그 종을 가져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도둑은 종을 깨뜨려서 그 조각을 나누어 가져가야 되겠다 생각을 하고 종을 망치로 쳤습니다. 그러자 쨍하는 소리가 나니까 도둑이 자기 귀를 막고 여전히 종을 쳤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기 귀를 막는다고 해서 종소리가 안 들리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이것이 내 귀를 막는다고 소리가 안 들리는 것이 아닌데, 이렇게 귀를 막고 종을 훔친다는 뜻으로 어미도종이란 말이 사용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행복한 가정이 되려면 내 소리뿐만 아니라 남의 소리도 잘 들을 수가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부터 몇 시간 동안 행복한 가정을 위해서 행복한 대화란 무엇인가, 이런 문제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람 사이의 행복한 대화는 상처난 관계를 회복하기도 하고, 또 사람들 마음에 위로와 격려를 주어서 용기와 희망을 갖기도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잘못된 대화는 관계를 깨뜨리게 되고, 그리고 이 잘못된 관계는 사람을 불행하게 만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적절한 대화가 필요한데, 잠언 25장 11절에 보면 경우에 합당한 말은 아로새긴 은쟁반의 금사관이라, 이렇게 아름답게 표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경우에 합당한 적절한 말, 행복한 대화를 통해서 아로새긴 은쟁반의 금사과 같은 아주 행복하고 아름다운 그런 가정과 부부관계, 가족관계가 되기를 바랍니다. 한국 교회 역사를 잠깐 보면 가장 덕스럽고 훌륭한 목회를 했던 분이 영락교회 한경직 목사님이셨습니다. 근데 한경직 목사님은 평생 존경받았던 원인이 어디 있는가? 혹시 자기 의견과 다른 의견을 낼 때, 또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해도 한경직 말씀은 항상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그 말에 일리가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답니다. 상대방의 일리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면박이나 말을 끊거나 거절하지 않았습니다. 충분히 이해한 듯, 그리고 얼마나 힘드셨습니까? 그렇게 배려했을 때 그 관계가 덕스러운 목회가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심리학자들의 말에 의하면 행복한 가정이 되려면 먼저 상대방을 배려하는 말을 많이 해야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심리적으로 건강하지 못한 사람일수록 대화하는 도중에 자기란 말, 나란 말을 많이 사용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1940년대 한 언어학자가 그 당시에 가장 이 세상을 지배하고 움직였던 사람들, 그런 사람의 연설과 말을 분석해 봤더니 자기란 말을 많이 사용한 사람들이 있었다고 하는 겁니다. 독일의 히틀러는 53마디 단어에 한마디씩 나란 단어를 사용했고, 이탈리아 독재자였던 무솔리니는 83단어마다 한 번씩 자기란 나란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또 미국의 루즈벨트는 100단어에 한 번씩 나란 말을 사용했다는 분석을 했습니다. 누가복음 12장에 보면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가 나옵니다. 근데 이 어리석은 부자의 이야기 3절 안에 나라는 말이 6번이나 등장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대화에서 나란 말을 많이 사용하고 자기 중심의 언어를 많이 사용하면 대화의 단절이 되고 상대방을 아프게 하기도 하고 또 미숙한 대화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경험주의 심리치료가였던 버지니아 사티어 선생님은 부부간의 문제를 일으키는 대화에 4가지 유형이 있다고 했습니다. 첫째는 회유형입니다. 이 회유형이라는 것은 자기 의견이나 생각을 무시하고 제시하지 않고 상대방의 의견만 무조건 따르는 스타일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자기 스스로 존재 가치는 무가치하다고 생각을 하고 상대방의 의견이나
말이나 그런 생각에 무조건 동조하면서 앵무새처럼 따라하는 것입니다. 약간 비굴한 자세를 취하는 것인데 이런 회유형의 대화는 건강한 대화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런가 하면 비난형이 있습니다. 이 비난형은 회유형과는 정반대의 유형을 말합니다. 상대방과 이야기할 때 무조건 비난하거나 흠잡는 게 주를 이루는 대화입니다. 지시하고 명령하고 혼내고 그래서 자기가 강한 사람처럼 보이면서 상대방을 말과 행동을 통제하려고 하는 그런 대화, 이런 대화가 비난형의 대화인데 가장 나쁜 대화 중에 하나입니다. 세 번째 유형이 계산형이라고 합니다. 이 계산형은 스스로 자기 감정을 통제하면서 계산하면서 대화를 하는 겁니다. 내가 이렇게 말하면 이득이 될까 안 될까, 어떤 자기 본심과 진심을 말하기 전에 계산이 앞서는 대화 방법을 말하는 것입니다. 또 이런 경우에 상황을 중시하고 원칙 명문화된 것만 강조하면서 상대방의 그런 형편과 처지를 이해하지 않는 경우가 계산형의 대화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는 산만형의 대화가 있습니다. 이 산만형은 자기가 무슨 말하는지 모르고 듣는 사람도 그 말이 무슨 말인지를 이해할 수 없는 대화의 유형을 말하는 것입니다. 상황에 맞지도 않지만 대화에 불리해지면 대화의 주제를 휙 바꿔버립니다. 그리고 자기 스스로가 산만하기 때문에 정서적인 혼란을 겪고 있기도 하고 또 의사소통의 본질을 벗어나기도 하기 때문에 이런 대화 유형은 사람과 좋은 관계에 이룰 수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가장 좋은 대화의 방법은 일치형에 있다고 버지니아 사티어는 말했습니다. 자기 내면의 감정이나 말, 의사소통의 내용이 일치하는 솔직한 대화를 말하는데 상대방을 존중하면서 이런 일치형의 대화를 할 때 가장 건강한 대화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그런가 하면 마지막으로 대화에도 등급이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한우 어떤 등급이 제일 좋습니까? A2 플러스 또는 3 플러스 이런 말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한우에도 아주 좋은 플러스가 있는 것처럼 대화에도 5등급이 있다고 합니다. 5등급, 가장 나쁜 등급입니다. 습관적이고 의례적인 대화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오랜만입니다. 이렇게 그냥 거칠어로 대화하는 대화를 5등급의 대화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또 그런가 하면 4등급의 대화가 있는데 이것은 감정이나 생각이 포함되지 않고 사실적인 묘사나 정보 전달을 하는 대화 유형입니다. 회의를 할 때 자기 느낌을 말하지 않고 주장하고 그 다음에 지시하듯이 말하는 것, 정보를 전달하는 것처럼 상황 보고하거나 지시하는 이런 일방적인 대화가 4등급의 대화입니다. 그런가 하면 이제 3등급인데 이 3등급부터는 자신의 의견을 조금씩 말하기 시작하는 단계인데 이때부터가 대화의 시작이라고 말을 합니다. 이때 이 3등급 대화를 하면서 상대방으로부터 비난을 당하거나 무시를 당하면 다시 4등급 단계로 후퇴해버리고 만다고 하는 겁니다. 이것이 3등급 대화인데 이 3등급 때부터 조금씩 자기 의견도 말하기 시작합니다. 이제 2등급 대화입니다. 진정한 대화는 2등급 대화라고 말을 하는데 자기 생각과 느낌을 전달하면서 상대방도 그것을 들을 줄 아는 대화가 2등급 대화입니다. 이것을 공유적 의사소통이라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가장 좋은 대화 유형은 1등급 대화입니다. 이 2등급 대화는 대화를 하면서 상대방과 느낌과 생각을 나누고 또 전달한다고 했는데 이 느낌과 생각을 나눈 것 외에 감정까지를 공감하는 대화를 이제 1등급 대화를 하는 것입니다. 상대방과 대화하면서 감정까지 공감하고 공유하고 함께 울고 웃고 하는 대화, 이런 대화가 1등급 대화라고 말합니다. 이런 1등급 대화는 신체적인 언어도 함께 사용합니다. 손을 잡아준다든지 어깨를 두들긴다든지 또는 눈빛에서 그윽한 공감의 눈빛을 보여주는 정서적으로 공감하는 대화를 1등급 대화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정에서 부부는 남이 아닙니다. 여러분, 가정 부부끼리는 몇 촌이라고 말합니까? 영촌이라고 말하죠. 이 영촌이라고 하는 것은 거리가 없다는 뜻입니다. 부부끼리는 가장 가까운 대화를 해야 됩니다. 그냥 멀리 있는 대화, 의무적인 대화가 아니라 1등급 대화, 그리고 일치형의 대화를 통해서
마음과 생각을 나누고 감정도 나누고 기쁨과 슬픔과 낙심과 절망도 함께 나누는 대화를 하는 것. 이것이 행복한 대화, 그런 방법이 되는 것입니다. 진정 마음과 마음끼리, 그리고 이해와 공감을 가지고 지지와 위로를 하는 그런 대화를 통해서 행복한 가정, 행복한 대화가 회복되어야만 아름답고 행복한 부부가 완성되어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다음 시간에는 이제 구정 연휴가 있기 때문에 한 주간은 휴강을 하겠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들은 숙제를 해야 됩니다. 구정 연휴 동안 우리 가족끼리 대화할 때 행복한 대화, 1등급의 대화, 일치형의 대화를 통해서 누군가에게 위로와 격려를 주기를 부탁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한 주간 동안도 행복한 대화의 주인공 되기를 부탁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